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살면서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가장, 제가 생각해도 너무 나빴던 그 상황들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까 해요.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행동들 사실 알게 모르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후회하는 행동들을 하지요. 항상 얘기했듯이 맞아요. 우리가 후회를 하면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해. 그런데 그걸 제가 하잖아요. 내가 하면 어떻게 해요? 합리화가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에 똑같은 후회를 하는데 또 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쵸? 들리지 않게. 그쵸? 욕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그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또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저희 애기 아빠랑 지금 저기죠 2020년 그 30년 29년째거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 그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최근에 이제는 어쨌든 젊으신 부부들 뭐 저희보다 어리신 분들 30대 40대 부부들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30살 때, 31살 때네요. 제가 26살에 결혼해서 31살이니까 딱 5년 살았네요. 그쵸? 아니, 참고로 제가 남편을 바꾼 적은 없어요. 그때 결혼한 사람하고 지금까지 오은이 한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결혼제도 조금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바꿀 수는 없고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제도에 대해서. 어찌됐든 제가 31살에 다니던 직장을 관둬요. 왜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때문인데 아니 내가 내 의지로 관둔 건 맞아요. 이게 나 때문인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제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둘 때, 그쵸. 너 한번 엿먹어봐라. 그랬죠. 왜요? 결혼하고 한 5년 됐는데, 애기 아빠가, 갑자기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석사부터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만 다니면 봉급도 잘 나오고 그때 당시에 보너스도 많고 해서 대기업이었으니까는요.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때가 저의 가장 화려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애기 아빠가 그 전에도 뭐 그쵸. 관둔다고 할 때도 저는 반대를 했죠. 왜요? 사실 계속 공부를 해서 학교 쪽에 있겠다는 건데 학교에서 교수가 되라는 법도 없고, 교수는 어떻게 보면 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교수가 되라는 법도 없는데, 석사, 박사, 어? 또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뭐, 저 혼자 버는 거지만, 어찌됐든,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애기 아빠가 시댁에 가서, 시댁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시댁에서, 음, 수업료를 대준다고 했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갔냐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고, 자기가 공부하는데 반대했으니까 나쁜 사람이 되고, 저희 애기 아빠, 시댁이죠. 시댁 부모님들은 애기 아빠한테는 굉장히
자기의 뜻을 지원해 주신 분들이니까 그쪽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찌됐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 내가 괜찮은 직장을 다니니까 내가 다니는 동안에는 당신 지원해 줄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스토리는 이게 전부는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 전에도 애기 아빠하고 투닥투닥 하는 게 있었겠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결혼하고 1년은, 길게는 뭐 1년 반, 2년이라고 해요.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하고 싸우려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설마 저희 부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겹치고 그리고 나서 5년 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굉장히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저희 애기 아빠도 어찌 보면 제 가족이었는데 그때는 그때는 가족이기 전에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아내인 제 입장에서는 저는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괜찮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반대했고, 시댁에서는 찬성했는데, 애기 아빠는 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예, 회사를 관두고 대학원을 다닌다고 준비를 했어요. 아마 애기 아빠가 대학원이니까 3월 달에 개강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5월, 아니 7월 달에 관뒀나요? 그랬어요. 왜요? 정말 잘못했죠. 그때도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네 맘대로 그렇게 했지? 그래 알았어. 너도 한번 엿 먹어봐라. 내가 안 벌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마음으로 저도 회사를 관뒀네요. 그런데 그 다음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제 남편은 관두고 석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하면서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학원에서 돈벌이는 했지요. 근데 그때 당시 한 100만 원 정도 벌어왔나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했는데 제가 갑자기 확 관뒀어요. 근데 그때 관둘 때도 애기 아빠가 저한테 편지를 메일로 쓴 게 있거든요. 당신 고생했다고. 어찌됐든, 힘들게 다녔는데, 어, 뭐, 이제부터는 우리 새 식구 뭐 어찌어찌 살자고 했던 그 좋게 보낸 메일이 있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관둔 거에 대해서 애기 아빠가 제 탓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관두고 딱 나니까 이게 누구 발등을 찍은 거예요? 제 발등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관두기 전에는 애기 아빠 엿 먹으라고 관뒀는데 그 엿을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리고 또 누구다? 우리 아이. 결국에는 진짜 그 엿을 먹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가족이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관두고 바로 깨달았어요. 근데 돌릴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그때가 제 나이가 31살이거든요. 31살인데, 그때부터 보세요. 저는 관두고 들어오는 돈은 없지. 애기 아빠는 학원 가리키면서 100만 원 벌어오지. 새 식구가 살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응? 진짜 쉽지 않아서 그때 한 100만 원 돈으로 거의 먹는 거나 기타 여러 가지 쓰는 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안 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죠. 저 생각보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렇게 되니까, 그 회사 근처 그 방향으로 보고 싶지도 않고, 회사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렇게 제가 지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일을 찾아서 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웅진코웨이 아세요? 제가 그거래요. 제가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그 정수기를 점검해 주는 거 말고도 영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저는 영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비대가 쓰는 집보다 안 쓰는 집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점검을 하러 가면은 정말 그때는 제가 이제 신규니까 좋은 곳도 안 줘요. 조금 안 좋은 곳, 좀 살기 어려운 곳을 주는데 가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살기 어려우신 분들이라 뭔가를 하라고 권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다른 코디들은 그 사람들을 코디라고 해요. 코디들은 전화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영업을. 또 돼요, 그게.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나랑 안 맞는다. 내가 돈이 궁핍하다고 나랑 안 맞는 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걸 3개월만 하고 관두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그쵸? 내 남편도 내 가족인데, 내가 내 가족한테 엿먹으라고 했으니, 그 나쁘게 한 그 마음이 누구한테 되돌아왔다? 가장 되돌아온 사람은 나고, 그리고 어떻게 내 가족한테 고스란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절대로 나쁜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특히 내 가족한테는 여러분들 요즘 그렇잖아요. 젊은 부부들 이거는 네 돈, 이거는 내 돈, 이거 할 때는 이거 이만큼 내고 뭐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가자 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까지는 정말 저는 그때 어리석었지만 안 가겠지만 어찌됐든요.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정말로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네가 마음을 그렇게 못 썼으니 당연히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산 거는 네가 한 그치 행동에 대한 그 대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 제가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떻게 벌어도 이 번 거에 대해서 어, 그 뭐라고 하지요? 어, 그쵸? 어, 뭐라고 할까? 내가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걸 하는데,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가장 그래도 즐겁게 다닌 사람이 저더라고요. 다닌 만큼 돈도 생기고 하니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집에만 있으면 뭐예요? 그치, 여러분들? 저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얼마를 번다고 이거는 내 돈이니 제 돈이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이거는 네 저일 이렇게 나누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사람이 쓰고 내 거 있으면 쓰고 없다고 하면 주고 응? 돈을 합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이 돈 내 돈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또 제가 돈 번다고 어 저기 내세우지도 않고 또 애기 아빠가 못 번다고 내세우 저기 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는 게 있으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쓰고 말아요. 그리고 제가 뭘 한다고 특별히 유세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 음, 지금 사실 저는 애기 아빠한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냥 제가 애기 아빠도 애기 아빠대로 나가는 것들 자기가 알아서 나가고, 저도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달라고 한다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어쨌든 제 돈에서 나가든지, 뭐 이 돈은 누구 돈, 저 돈은 누구 돈, 이렇게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남도 도와주고 사는데, 하물며 내 가족인데, 진짜로 어떻게 보면 부부라는 게 참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무촌이잖아요. 이혼하면 남남이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이혼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선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가족이면 누가 무엇을 한들, 이게 손해보는 건 아닌 것 같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말로 내 배우자가 돈을 함부로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때는 뭐 두 분의 논의하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네 돈 내 돈 따로 우리도 따로는 관리하고 있어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네 돈 내 돈은 없거든요. 그렇게 조금 제가 살면서 그때 한 행동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그렇게는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살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는 네 일, 이거는 내 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일 때는 저 사람이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내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어쨌든 우리 집안일이잖아요. 그냥 어쨌든 내가 하면 내 가족이 깨끗한 데서 있는 거고, 내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나눌 필요도 없고 되는 사람이 해준다 생각하면 조금 더 다툴 일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 저도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해요. 제가 하고 그렇다고 100% 불평 불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계속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저도 하라고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나만 억울하네. 아니면 가사 일이 모든 게 나의 책임이네. 그런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가족을 괴롭히는 것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왜? 어찌됐든 결국에는 내가 청소를 하는 것도 누구한테 혜택이 간다? 우리 가족한테 가는 거거든. 남도 아니고 우리 가족한테. 그러니까 굳이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를 했네 안 했네 저거를 네가 했네 안 했네 그래 봤자 그 상처는 누구한테 온다? 또 고스란히 가족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31살에 했던 내 행동 때문에 그게 가장 우리가 후회를 한다. 이 어휘라는 거 있죠. 감정 어휘. 우리가 후회한다. 이 후회한 감정의 어휘도 우리한테 주는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후회하는 행동을 두 번 하면 어때요? 두 번 하면 더 어리석은 거지요. 세 번 하면 말하기 싫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후회를 하면서도 계속 또 똑같이 또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건 그 또한 무의식에 우리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후회하는 행동을 했으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이런 결과를 받았으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내가 이 후회를 안 하려면 다른 사람 기준에 하지 말고 이 후회를 안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앞에 생각하는 능력, 이곳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곳을 잘 사용해야지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 실수 말고도 굉장히 많이 했지요.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예, 제가 정말 저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어쨌든 저도 관뒀으니까, 그때가 31살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간두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껴 쓰고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제가 이걸 저희 집에서 찍거든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 어리석게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저도 완수를 못해요. 하지만 노력을 하는 삶과 노력을 하지 않은 삶은 확실히 차이가 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우리 인간은 후회하다가 있다는 것처럼 후회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후회한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후회를 하셨다면, 그, 후회를 하신다면, 그 일이, 후회해야 할 일을 더 이상 그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어,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음, 오늘은 이렇게 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가끔씩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제 얘기를 통해서 내과학과 관련된 지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풀어드릴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과 저를.